셀트리온 1단계 합병 완료, 추가 상장에 따른 통과 의뢰, 합병 원년 실적으로 보여줘야. 셀트리온 금요일 마이너스 3.95% 하락세, 제약은 마이너스 0.09%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추가적인 상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합병이 완전히 완료가 된 것입니다. 1단계 합병은 이것으로서 완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추가 상장에 따라서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악재로서 외국인들이 336억의 매도, 기관들도 236억의 매도를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장중에 오르락내리락 부침이 심한 모습이었고 음봉의 몸통은 그리 크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주가의 움직임은 그쳐나가야만 하는 통과 의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흔들림은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던 것이죠. 제약은 오늘 약보합을 보이면서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합병에 따라서 주식수가 늘어났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과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실적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 상장으로 인해서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단계 합병은 완전히 종결입니다. 오늘 7,388만 주대의 추가 상장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의 발행 주식 수는 2억 2,029만 주대로 것이죠. 7,388만 주나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 가치의 희석이다. 즉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의 가치, 즉 주가를 주식 수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죠. 즉 한 주식당 이익이 얼마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익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한다. 이런 것이 이제 통상적인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이 늘어나 주게 되면은 다시 주식의 가치는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셀트리온은 예상을 했던 대로 시가총액 상위 5위권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상장 주식수와 현재가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것인데요. 10위권에 있다가 5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2억 2,029만 주가 됐는데요. 요것도 월요일이 되면 또 바뀝니다. 또 바뀌는데요. 월요일날은 주식 소각이 있습니다. 230만 9,813주의 소각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는 2억 1,798만 주대로 주식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주식의 가치가 희석된다는 이야기는 한 주식당 이익의 개념으로서 주식의 가치, 주가를 주식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발행 주식수와 더불어서 유통 주식수의 개념도 어느 정도는 중요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얼만큼 주식이 유통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유통주식 숫자가 작을수록 주가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유통주식 수를 따져보게 되면요, 총 발행 주식 가운데서 자기 주식, 이번에 합병을 하면서 들어왔던 매수 청구 행사 주식들, 그리고 지주회사인 셀트리온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주식, 서정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 이 주식들은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매매되거나 유통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이 주식을 제외하고 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셀트리온의 유통 주식 수는 1억 4,916만 주대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유통 주식 비율은 68.43%가 되는 것이죠. 이를 셀트리온 합병 이전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합병 이전의 셀트리온의 유통주식 비율은 73.7%였습니다. 물론 합병 이후 셀트리온의 주식수는 숫자적으로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율의 개념으로 유통주식 비율을 봤을 때는 68.4%이기 때문에 합병 이전보다는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이 비율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소위 말하는 투자 주체들, 즉 외국인들이나 국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요, 패시브 펀드들은 인덱스, 즉 시장의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들이 시장을 추종하기 위해서 종합주가지수를 코스피를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와 가장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삼성전자 한 종목만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15위권 내지는 시가총액 20위권의 종목군들을 골고루 펀드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과 이 펀드의 수익률이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 비율을 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수의 영향도가 큰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한편으로 보면 시가총액 순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과 비슷하게 종목의 비중을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이 10위권에서 5위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패시브 펀드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주식의 비중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위권으로 올라온 그 영향도만큼.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얼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는 예측하기 까다롭긴 합니다만 회사 측에서 예측을 하기는 MSCI 코리아 펀드 쪽에서 패시브 펀드인데요. 추가적으로 3천억 플러스 알파, 그리고 코스피 200 펀드 쪽에서 3천억 플러스 알파, 총 합쳐서 약 6천억 플러스 알파 정도의 패시브 자금들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패시브 펀드들의 움직임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패시브 펀드는 뭐 빨리 들어올 것이고 어떤 펀드는 천천히 늦게 들어올 것이고 이런 차이들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요. 실적, 특히 영업이익, 이익 규모가 커지면서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이익도 커져야만 주식의 가치, 주가가 훼손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24년에 매출액이 3조 5,500억 그리고 에비타를 1조 5,600억으로 잡았는데 이번 JP모간 컨퍼런스에서 서정진 회장께서는 1조 7천억까지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매출액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에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서의 진펜트라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이 했는데 유플라이마, 특히 유럽에서의 유플라이마와 기존 제품인 렘시마, 흐주마, 트룩시마, 미국이 아니고 유럽에서의 실적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오늘 회사 측에서는 유럽에서의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유플라이마의 입찰의 수주를 성공을 했다. 그리고 렘시마와 유플라이마가 네덜란드에서도 입찰에서 수주 성공을 했다. 유럽에서는 24년 올해에도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입찰에서 수주를 성공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매출액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요. 유플라이마는 이탈리아 주정부 입찰에서 낙찰이 된 것이고요. 미국과 달리 유럽은 정부 주도로 입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입찰은 1년짜리 입찰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2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적인 입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에서 5년까지는 매출이 보장이 된 것이죠. 작년에 이탈리아에서 12개 주정부의 입찰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거의 다 휩쓸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도 구매조합 쪽에서의 입찰의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 이 부분도 3년간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지금 하나씩 유플라이마가 수주에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 2년, 3년, 4년, 길게는 5년까지도 매출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기존 제품이죠. 터줏대감인 렘시마도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렘시마도 이번에 이탈리아 시칠리아주에서 2년간 공급이 될 것으로 수주가 됐고요. 네덜란드 쪽에서도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일단 탄탄한 기반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유럽 시장을 성장 확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특히 유럽에서 유플라이마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유플라이마는 제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유럽에서의 영업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합병을 통해 가지고 원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직판 체계에서 영업 전략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유럽 쪽의 실적은 탄탄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관점 하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전망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러한 가운데서 24년 합병 셀트리온에 대한 보고서가 1월 10일 날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요. 이 첫 합병 셀트리온에 대한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상향을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한국투자증권의 자료가 되겠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1월 10일자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증권사들 리포터 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리포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리포터들이 나올 것인데요. 이 리포터들이 나오는 목표 주가가 바로 컨센서스가 되고, 여기서 나오는 매출액 추정, 영업이익 추정, 이런 부분들이 다 컨센서스가 되기 때문에요. 작년까지 나온 데이터들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합병 이후 첫 보고서는 목표 가격을 25만원 상향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목표 주가는 만족할 수 없는 숫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 상향 리포트가 계속 나오기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가 상장에 따라서 주식수가 늘어난 것은 결국은 이익이 늘어나면서 실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4년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들이 셀트리온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외국인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국계 펀드들 쪽에서 지금 당장 이것을 조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합병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주식 수가 늘어난 외국계 펀드들 쪽에서는 일부 지금 팔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비중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 각자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이냐, 그렇지 않고 액티브 자금이냐, 또한 단기 매매하느냐, 또 장기적으로 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는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48억의 매도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합쳐서 400만 주 이상의 매도인데요. 하지만 주초에는 매수하는 외국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외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외국인들이 있다는 측면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들도 오늘 236억 팔면서 이번 주 640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혼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약은 이와는 관련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양봉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외국인들은 161억의 매도였고, 기관들도 26억의 매도를 보이면서 셀트리온 주가의 움직임에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월요일날 이제 주식 소각이 있으면서 정확한 주식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230만 주긴 하지만 주식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봉상으로는요, 1월 월봉에 대해서 월 초에 크게 오르고 밀리면서 음봉이 나왔다가 월 만에 다시 끌어올려주면서 양봉이 나오면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음봉의 몸통이 아주 작은 모양이 나와준다면 양호한 조정의 형태로 월봉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가의 위치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새로운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면서 길게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